오늘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연방의사당 앞에서 합동 연설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 당선자가 민승기 회장에게 뉴욕 한인회관을 함께 공유하고 회장 취임식을 법정 공판일 이후로 미룰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일샵 등 뷰티 관련 업소에 위생 등급제를 도입하는 법안과 관련해 오는 5월 1일 첫 공청회가 개최됩니다.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요금 인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통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한 해 3만 6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연방의사당을 찾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침략 전쟁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히고 전쟁 당시 사망한 미국인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미국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을 갖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망한 미국인들에게 애도를 표명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희망의 동맹이라는 제목으로 약 45분 동안 진행된 영어 연설에서 역사는 가혹하다고 선언하며 나는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을 대신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모든 미국인에게 내 영구적인 애도를 매우 정중하게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한국에서 모셨는데 그분을 제가 모시고서 연설장에 들어갔었어요. 사실 일본 사람다운 연설했죠. 마치 동생이 형님네 나라에 와가지고 뭐뭐뭐 할 거다, 할 수 있다, 했다 자랑하는 것 같처럼 그런 그 스타일로다가 연설을 했고요. 미국이 원하는 것에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핵심 표현인 식민 지배와 침략 등의 표현이나 분명한 사죄 언급을 하지 않은 데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해온 주변국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편 오늘 같은 시간 연방의사당 앞에서는 뉴욕, 뉴저지를 비롯한 미국 각지에서 모인 한인 등 300여 명이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을 규탄하고 사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가졌습니다. 아침에 뉴욕, 뉴저지에서 그 차가 2대 각각 한 대씩에서 그 100명이 이 의사당 앞서 내려왔습니다. 왔을 때 이쪽 그 버지니아 인근에 있는 한인들, 그다음에 중국계, 대만계, 그 다른 여타의 그 필리핀이나 이런 심지어는 일본계 사람들도 여기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여기서 시위를 했고, 또 국제 엠네스티의 쿠마 사무총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관들의 대표들이 아베가 과거사 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규탄 대회를 했습니다. 시위 현장에는 마이크 혼다 의원과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도 참석해 아베 총리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당선증을 교부받은 김민선 회장 당선자가 민승기 회장에게 2가지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김 당선자는 뉴욕 한인회관을 함께 공유할 것과 이번 주 금요일 계획된 회장 취임식을 법정 공판일 이후로 미루고 한인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박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당선증을 교부받은 김민선 회장 당선자가 민승기 회장에게 2가지 제안을 전달하며 무의미한 대립을 중단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김민선 회장 당선자는 민승기 회장에게 뉴욕 한인회장 임기가 시작하는 5월 1일부터 뉴욕 한인회관을 함께 공유할 것과 이번 주 금요일로 계획된 2사람의 회장 취임식을 법원 판결이 나오는 13일 이후로 미뤄 한인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취임식을 우리 둘 다 5월 13일 법정 공판이 있는 날 이후로 우리가 유보를 하기를 저는 제안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대화를 할 용의가 있으니 내일 29일 6시, 오후 6시까지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당선자 측은 어제 민 회장에게 자신의 제안에 대한 공식 답변을 오늘 오후 6시까지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민 회장은 이번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예정대로 5월 1일 취임식하고 그리고 5월 13일 날 이제 김민선 전 후보 측에서 소송했던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법원 판결에 맞춰서 지면은 다시 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기면은 처음 계획대로 신뉴욕 한인회의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그런 예정입니다. 민 회장은 역대 회장단 협의회의 주도 아래 치러진 탄핵 총회는 법적 효력이 없는 불법 총회였다며 자신은 예정대로 이번 주 금요일에 취임식을 거행하겠다고 밝혀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뉴욕시에서 네일살론과 미용실 등 뷰티 관련 업소에도 위생 등급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한인 업계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청회가 오는 5월 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뉴욕시의회 보건 및 소비자보호소위원회는 5월 1일 오전 10시께 시의회에서 네일 및 미용업계를 대상으로 한 위생 등급제 시행과 관련해 첫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네일업체 규제 강화 조례안과 네일 및 미용 종사자 교육 강화 결의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날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과 이상호 뉴욕 네일협회장 등 한인 미용업계 관계자 수십 명은 위생 등급제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안과 결의안은 한인 네일업계와 미용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인 미용업계에 종사한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상당한 만큼 이날 직접 공청회에 참석하고 법안 수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인 미용업계는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 등을 방문하고 등급제 시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등 입법 저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요금 인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뉴욕 주의회가 지원금을 승인해주지 않을 경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로버트 포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5개년 장기 사업계획 예산안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150억 달러에 대해 뉴욕주의회가 지원금을 승인해주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요금과 통행료의 15%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사회 승인을 받은 5개년 장기 사업계획 예산안은 총 320억 달러의 소요 예산 가운데 150억 달러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포란 최고 재무 책임자는 최소한 2년 동안 주의회에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고 만약 채권 발행 등으로 이를 충당할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통요금이 15% 인상되면 뉴욕시 전철 기본요금은 현재 2달러 75센트에서 3달러 15센트로 30일 무제한 메트로카드는 현재 116달러 50센트에서 130달러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건물주가 더 좋은 조건의 세입자를 드리기 위해서 기존 세입자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퇴거를 유도하는 행위, 일명 바이아웃이라고 하죠. 뉴욕시 렌트 한정 아파트 등에서는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지나친 바이아웃 강요도 처벌을 받을 전망입니다. 멜리사 마크 비베르토 시의회 의장은 28일 전체 회의에서 반복적인 건물주의 퇴거 회유 시도를 세입자 괴롭힘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건물주의 세입자 퇴거 회유는 렌트 안정 아파트 등에서 렌트의 시세와 현 세입자가 내는 렌트의 차이가 클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목돈을 제시하며 건물을 비워줄 것을 회유하는 방식입니다. 목돈이 들더라도 일단 현 세입자가 떠나면 렌트 안정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세입자로부터 비싼 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조례안에서는 세입자가 건물주의 제안을 거절한 후에도 건물주의 회유 시도가 반복되면 불법적인 세입자 괴롭힘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세입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거부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이 규정을 어긴 건물주에게는 $1,000에서 최고 $10,000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조례안은 시의장이 상정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목조르기 제압술, 이미 뉴욕시경 내부적으로도 금지된 제압술인데
아직도 일부 경찰관들이 사용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이 목조르기를 범죄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연방 하원 의원은 27일 연방 민권법을 개정해 목조르기 제압수를 연방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조르기는 이미 뉴욕시경 내부적으로도 금지된 제압술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낱개 담배를 팔던 혐의로 적발된 흑인 남성이 체포되던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조르기 제압술로 사망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제프리스 의원은 시경 내부적으로 금지된 제압술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경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5일에도 뉴욕시경 경찰관의 목조르기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25일 유튜브에 올라온 한 동영상에 따르면 퀸즈 소재의 리조트 월드 카지노에서 경찰관이 이용객들의 몸싸움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목조르기와 유사한 제압수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상에는 경찰관이 한 남성의 상체를 뒤에서 잡아 넘어뜨리는 장면이 담기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따주려는 부모들의 욕심으로 원정 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원정 출산을 통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미국에서 한 해 3만 6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민연구센터는 연방질병예방센터의 출산 통계와 연방 이민 선서스국의 자료를 분석해 원정 출산을 통해 미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가 3만 6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민연구센터는 원정 출산 신생아를 별도로 집계하는 정부기관이 없고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민연구센터와 센서스국의 통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대체적인 원정 출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10년 한국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인 임신부의 원정 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는 한 해 약 5천 명에서 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로 인해 연방당국은 지난 3월 남가주 지역 일대에서 원정 출산 시설로 사용 중인 주거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원정 출산과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T&T와 T-모빌이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청구한 휴대전화 요금을 환급해주겠다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신청 마감일이 임박했는데도 많은 고객들이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휴대전화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고객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약 5년 동안 부당요금을 청구해왔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T&T와 T-모빌은 연예뉴스나 프리미엄 문자메시지 등 외부 업체가 제공하는 각종 모바일 서비스를 고객의 동의 없이 제공하면서 한 달에 $9 99센트씩 부과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이를 불법으로 판결했고 AT&T와 T-모빌은 각각 1억 500만 달러, 9천만 달러를 고객들에게 배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당 요금 청구 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로 1인당 최대 $600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T&T의 신청 마감일은 오는 5월 1일, T-모빌은 6월 30일에 마감됩니다. 하지만 찰스 슈머 연방 상원 의원은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환급금 신청 마감일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슈머 의원은 환급금 신청에 대한 홍보가 저조했기 때문에 고객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는 금요일 아베 총리의 LA 방문을 앞두고 한인 단체들의 시위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이끌고 있는 한인 노인을 박시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75세인 김광신 씨. 다운타운 노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광신 씨는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에 앞서 과거사를 해명하라는 서명을 이웃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350여 통의 서명을 받아 연방정부에 편지를 보냈으며 어제는 45통의 서명을 한인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여기 와서 합동 연설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되 사과만 해달라고 해, 사과만. 김 씨는 일제시대를 겪지 못한 요즘 젊은이들이 역사 문제에 대해 너무 모른다며 그 시대를 겪은 사람으로 참지 못해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한인회관에서는 단체장들이 모여 금요일에 있을 아베 총리의 LA 방문 때 시위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중요한 이슈이며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한인회를 중심으로 모인 단체장들은 당일 다운타운의 빌트모어 호텔 앞에서 아베 총리가 입장할 때 시위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베가 행사장에 도착을 할 때는 저희가 아주 큰 함성으로 아베를 너의 그 역사 부정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큰 목소리로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한인 단체들은 관광버스 4대를 준비해 당일 차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mon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최고 요리사의 요리를 집에서 누군가 대신해준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더 이상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난도의 복잡한 요리를 사람보다 더 잘하는 로봇이 시판된다고 합니다. 부엌에 설치된 스크린에서 스파게티를 선택하면 곧 로봇팔이 스파게티면을 냄비에 넣어 삶고 양파를 다져 소스도 끓입니다. 면에 소스를 끼얹기만 하면 스파게티 완성. 손님상에 내놓아도 손색 없을 정도입니다. 영국의 한 업체가 18년 연구 끝에 발명한 요리 로봇인데 요리사가 요리하는 장면을 촬영해 입력하면 24개의 관절과 129개의 섬세한 센서로 이루어진 로봇 팔이 그 동작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칼질에 국자로 휘휘 젓는 것은 물론 소스가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꼼꼼한 주부처럼 팬의 양쪽을 닦아낼 정도입니다. Really mimic my hands and any chef's hands, then with some work on it, there's no reason why you can't do just about anything. Kneading bread, making sushi. 최근 독일에서 열린 산업박람회에서 첫 선을 보인 요리사 로봇은 단연 시선을 끌었습니다. 업체 측은 200개의 레시피를 입력해 오는 2017년 시판할 예정인데 가격은 10,000파운드, 우리 돈 1,6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열린 음식 3D 프린터 박람회. 캐비어를 만들어내는 3D 프린터가 등장했습니다. 젤라틴을 끓여 플라스틱 용기에 담으면 3D 프린터가 동그랗고 반짝이는 캐비어를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과일향 젤리이지만 겉모양은 캐비어라고 해도 믿을 정도입니다. 몸에 좋은 과일과 채소 등을 이용해 과자나 초콜릿을 찍어낼 수도 있습니다. We can reach high quality restaurants because it's very attractive. We can reach elderly people because it's very easy to chew. And we can reach children which don't eat their vegetables. 음식 3D 프린터는 이렇게 필요에 따라 영양소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You have machines that can make all kinds of beautiful shapes from sugar or chocolate. I think the next step will be towards personalized food, for instance, for medical nutrition. 주방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요리가 뚝딱 완성되는 마법 같은 풍경이 펼쳐질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65세 이상의 한인 참전용사들도 국가유공자에 재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65세 이상의 해외 국적자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국적 회복 신청과 함께 국가유공자 재등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는 1,500여 명의 한인 참전용사들이 국적 회복에 따른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62명의 한인 변호사가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어제 뉴욕주 변호사시험위원회가 발표한 2월 시험의 합격자 명단에 따르면 한인 합격자 수는 62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7월 시험의 한인 합격자가 29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4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변호사 시험을 치른 응시생은 총 3,999명으로 43%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브루클린의 한 장례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총 15회의 총격이 가해졌고 총격 직후 여러 대의 차량이 현장을 빠져나갔으며 총격 중 일부는 교회 내부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갱 관련 보복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 여름 냉방비를 지원합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 주민에게 $300만 달러의 냉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각 지역에 있는 소셜서비스국 사무실에서 5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자격 조건이 되는 접수자에게는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3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리고 바람이 불겠고 가끔 소나기가 내리면서 쌀쌀하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고 따뜻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